2010년 2월 14일 저녁 8시 19분 독일 작센에서 세스나 550 사이테이션이 간다. 세스나 550 사이테이션 항공기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제트기 중 하나로 대부분 회사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로 사용된다. 사고 5년 전 생산되어 개인 전용기로 사용되다 타임에어라는 회사에서 인수해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기는 생산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비행시간 역시 2000시간이 되지 않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항공기였다. 사고 한 달 전 정기점검에서 역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 기장은 27살의 체코 국적 여성 조종사였다. 총 비행시간은 1700시간이었고 부기장은 32살의 체코 국적 남성 조종사였다. 부기장 역시 1600시간의 총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 다 나이는 어렸지만 체코가 아닌 미국에서 비행교육을 빠르게 시작했고 덕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기장과 부기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사고기는 체코에서 스웨덴으로 승객이나 짐을 싣지 않고 항공기만을 옮기는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고기는 저녁 8시 8분 평소와 동일하게 이륙을 시작해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사고기가 이륙하며 기장과 부기장은 파일럿 훈련생 때 배웠던 고개 기동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다. 대화 주제였던 고개 기동은 배럴롤이었는데 이 배럴롤은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서로 공중에서 쫓기고 쫓는 상황에서 앞에 전투기가 뒤에 따라오는 전투기를 따돌리기 위해 급격하게 고도를 높이며 한쪽 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는 마치 전투기가 롤러코스터처럼 한 바퀴 뒤로 뒤집어지는 기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비행훈련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며 실행하고 고개 비행기가 아닌 이상 시도하지 않는 기동이다. 왜냐하면 파일럿이 도중에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거나 항공기가 비틀리는 힘을 견디지 못해 추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실제 훈련생 사이에서도 배럴롤을 겁내며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하며 기장은 자신의 비밀을 부기장에게 말한다. 자신은 평소 비행에서도 배럴롤을 하기도 하고 부기장들에게 배럴롤을 하자고 설득한다는 내용이었다. 훈련생 때의 추억에 빠진 부기장 역시 기장의 꼬드김에 옛 생각이 났는지 배럴롤 기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성을 기장에게 설명하는 내용 역시 녹음되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기체의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실제 부기장은 기장의 꼬드김에 넘어가 비행기를 좌우로 30도로 왔다 갔다 기울이며 배럴롤을 들어가기 전 연습을 시작한다. 부기장이 선뜻 배럴롤을 시작하지 않자 기장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배럴롤을 해보라고 부기장에게 명령한다. 부기장이 다시 한번 고도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실제 배럴롤을 부기장은 시작한다. 전투기나 고개 경비행기에서 할 기동을 10인승이 넘는 큰 항공기로 시도한 것이다. 부기장은 항공기 기수를 약 15도까지 올린 뒤 바로 기수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고개 비행기나 전투기였다면 배럴롤 기동을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사고기는 바로 180도로 뒤집힌 뒤 하기 시작한다. 사고기는 운송 목적 항공기일 뿐 전투기나 고개 목적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급격한 고개 기동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는 최종적으로 약 90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뱅글뱅글 돌멸하는 자세인 스핀에 빠진다. 배럴롤을 시작한 지 10초가 되지 않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 기체는 약 마이너스 85도까지 기울어져 거의 수직으로 고꾸라지는 자세로 땅으로 든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더욱 문제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고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기 밖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조종사들은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항공기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없었고 이미 배럴롤 기동이 시작된 후 스핀에 빠진 상태라 아마 조종사들은 비행 착각에 빠져 자신이 추락하는 상태인지도 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기는 약 700km의 속도로 땅에 꼬꾸라진다. 중간에 조종사들이 기수를 들려고 시도한 기록이 보이는데 당시 조종사들에게 걸린 중력 가속도는 6G로 기록되어 있다. 조종사의 몸무게를 70kg로 가정했다면 자신의 몸을 약 400kg로 누르는 정도의 힘을 조종사들은 받으며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간에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땅에 처박히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스포일러를 작동시켰지만 속도는 거의 줄지 않았고 결국 배럴롤을 시작한 지 46초 후 독일 국경에서 비행기는 캤고 조종사 2명은 그 자리에서 산다. 당시 항공기는 700km 속도로기 때문에 잔해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역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 초반에는 항공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락했기 때문에 기체 이상이나 의심하기도 했지만 블랙박스에 공개된 녹음본에서 기장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배럴롤 기동을 몰래 스릴을 느끼기 위해 시도했었고 부기장은 이런 기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배럴롤 기동을 시도했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 역시 사고 원인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20쪽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반적으로 작은 경비행기 사고도 100쪽 가까이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적은 양이었다. 사고조사 보고서의 최종
최종 결론은 조종사들은 고개의 비행기가 아닌 일반 비행기에서 고개 비행을 시도했고, 조종사들은 고개 기동을 하던 도중 비행 착각에 빠져 항공기를 위험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조종사들은 제대로 된 고개 비행 훈련을 받지 못했다로 내려졌다. 항공사고에서 이 사고는 조종사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벌어진 기념비적인 사고로 남아있고, 여전히 파일럿 훈련생들 사이에서는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는 사고이다.